다음 소식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병만 씨가 전처 딸과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었다 이제 파양 소송 전해 들었는데 김병만 씨 측에서 다시 해명을 내놨어요. 왜 그랬죠? 맞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조금씩 더 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만 씨가 2023년에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는 이 전처 소생의 자녀와의 법적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김병만 씨가 3번 파양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번은 기각되고 3번째 받아들여진 게 지난주 금요일의 그랬죠. 일이었습니다. 예. 이때 법원 판결문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더 이상의 부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입양된 딸이 현재 만 25세가 돼서 성인이 된 점도 고려해서 파양을 결정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딸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김병만 씨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간의 분쟁에서 좀 벗어나서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취지를 밝힌 겁니다. 근데 김병만 씨 측에서 이 법원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이때 예.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이 돼서 파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예. 이 대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관계가 틀렸을까요? 네, 왜냐하면 판결문에는 김병만 씨가 주장한 것처럼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됐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없어요. 않기 때문입니다. 김병만 씨 측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결문 해석에서 나온 차이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파양 선고에 무고로 인한 뭔가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어쨌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를 해석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그 전처가 자신을 이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입양했던 이 딸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김병만 씨가 이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친양자를 파양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그런데 파양 결정이 나온 데는 이런 무고로 인한 이런 폐륜 행위까지도 인정이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해석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을까요? 그만큼 파양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입양한 딸에게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김지훈 변호사 이 딸의 입장에서 입양 딸의 입장에서 이 부분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판결문에 명백히 없는 내용을 문구를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뭐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듯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되겠지만 예. 사실 이 경우에는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에 이제 나온 결과나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법적인 해석을 드러냈다. 이 정도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논란의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번은 기각을 하고 3번째 인용을 한 이유는 법원에서 판단한 이유는 뭐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에 첫 번째 파양 소송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두 번째로 이제 됐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4년 11월에 파양 소송이 돼서 8월 8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됐는데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내용으로 파양 인용이 선고된 겁니다. 예. 근데 이고 변호사 요즘에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좀 뭐 낯설긴 합니다만 재혼 가정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한 상대가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꽤나 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에는요, 법적으로도 확실한 이점이 있고 또 행정 절차도 좀 더 감소화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예. 법적으로 특히나 전 배우자와의 이 법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로 입양하는 순간 이 새 배우자가 이 친부모와 같은 법적 효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 등을 갈 때 내가 이 아이의 친부모이다라고 입증할 다른 서류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법적 절차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특히 전 배우자가 더 이상 아이에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점에서 친양자 입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만 씨 뭐 9월 결혼 소식이 있었는데 이미 부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혼인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아, 있는데요. 현재 예. 제주도의 신접 살림을 살려서 이 예비 신부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 혼외자였던 두 아이도 이제 법적인 가족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참고로 김병만 씨의 재혼 상대는 연하의 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결혼 당시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예.